침실문을 닫고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에도 또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오늘도 생각나요. 한 번만 보면 안 돼요? 저는 한참을 화면만 바라보다가 결국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결혼한 지 6년 5살 아들이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삶은 평범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웃으며 넘기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은 점점 흐려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분명히 넘고 있었습니다.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도 멈추지 않는 연락들, 늦은 밤마다 이어지는 메시지, 그리고 거절해도 계속되는 집요한 관심, 더 무서운 건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무렇지 않게 다가오는 말들 속에 숨겨진 의도를 저는 이제 너무 잘 압니다. 형은 결혼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내분 몰래 보는 건 다들 하잖아요. 처음 들었을 땐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웃을 수 없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조차 오해를 살까봐 조심하게 됐고 눈을 마주치는 것마저 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단 하나의 전화 한 통이 제가 지켜온 모든 선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모든 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창시절 이유도 모른 채 책상 위에 간식이 놓여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두고 갔는지도 모른 채 매일같이 쌓여가는 음료수와 초콜릿, 그때는 그저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야, 너 또 받았냐?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저는 괜히 웃으며 넘겼습니다. 군 복무 시절 제복을 입고 밖에 나가는 날이면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식당에 앉아있어도 낯선 사람들이 말을 걸어오는 일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크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방관으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험한 현장에서 돌아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으면 누군가는 다가와 말을 붙였습니다. 멋있으세요, 이상형이에요.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저는 점점 그 상황에 무뎌졌습니다. 그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호감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선을 넘을 수 있는지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늘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지금, 그때와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웃고 넘길 수 있었던 말들이 이제는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그 시선들이 부담을 넘어 위협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예전 방식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었는지 그때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줄 알았습니다. 반지 하나면 모든 선이 분명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실제로 조용했습니다. 연락도 줄었고 주변의 시선도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야 정상적인 삶이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다시 하나둘씩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가끔은 볼 수 있죠? 처음엔 단순한 안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붙는 말들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결혼했어도 남자잖아요. 아내분 몰래 보는 건 티 안 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농담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노골적이었고 화를 내기엔 애매하게 웃고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장소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곳에서도, 지인 모임에서도, 심지어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서도 비슷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둘 다 결혼했으니까 더 편한 거 아니야? 그 말이 귀에 꽂힌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을 넘는다는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된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더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친절하게 굴었다가 또 다른 오해를 살까봐 일부러 거리를 두고 차갑게 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할수록 상황은 더 꼬여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한 가지 착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잘 대처할 수 있겠지.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곧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었고 가족들은 모두 잠든 뒤였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휴대폰을 보다가 낯익은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여자 지인이었습니다. 평소엔 가볍게 안부 정도만 주고받던 사이였고 따로 깊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것도 전화를 한다는 게 잠깐 망설였습니다. 받지 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울리는 진동에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나 좀 살려줘.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숨이 가쁘고 말은 흐릿했고
뒤에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끊어야 하나 아니면 가야 하나?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나 지금 혼자인데 너무 무서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판단은 사라졌습니다. 그냥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소방관으로 일하던 시절 위험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가 자고 있는 방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별일 아닐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도착하기 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울리는 메시지, 점점 짧아지는 답장,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그날 밤 저는 사람을 구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마치 제가 올 걸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녀는 분명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까 전화에서 들리던 그 불안한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또렷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왔네, 그 한마디가 묘하게 길게 남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바로 느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했던 상황이 아니라는 걸요. 시끄럽던 음악은 꺼져 있었고 어수선할 줄 알았던 방은 지나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계속 저를 따라왔습니다. 불안한 사람을 도우러 온 게 아니라 누군가의 시선 한가운데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괜찮아? 어디 아픈 거야? 저는 최대한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한 걸음씩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됐습니다. 뒤로 한 발 물러서려는 순간 그녀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아까 전화에서 들리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전화는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부르기 위한 아주 의도적인 연락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차린 순간 이미 저는 그 공간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앞까지 다가왔을 때 저는 바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위험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더 이상 있어선 안 되는 자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으면 나갈게. 말을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손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생각보다 강한 힘이었습니다.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왜 가려고 해? 낮게 깔린 목소리였습니다. 그 다음 순간은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제 몸을 끌어당겼고 거리를 밀어붙이듯 좁혀왔습니다. 피하려고 했지만 이미 균형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가슴에 닿는 숨, 가까워지는 얼굴, 그리고 밀어내기도 전에 시작된 스킨십.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만해, 분명히 말했는데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건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요. 억지로 몸을 빼내며 뒤로 밀려났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저는 누군가를 도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그 짧은 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동시에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선이라는 건 내가 지키고 있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씻었는데도 뭔가 지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 안에서도 집 앞에서도 결국 현관문을 열기 직전까지도 제 손에서는 계속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는 평온하게 자고 있었고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숨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갔지? 왜 그 전화를 받았지? 왜 더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했지? 머릿속에서 같은 질문이 끝없이 반복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을 보는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전엔 그냥 호감이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전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웃으면서 건네던 말 한마디, 가볍게 스치는 시선 하나까지도 전부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 큰 문제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완전히 막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거부했지만 완벽하게 끊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내가 더 강하게 나갔어야 했나?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이상하게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피해를 입은 건 분명 저인데 왜 제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고 연락은 더 철저하게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말을 하지 않았고 누군가와 단둘이 있는 상황도 피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만 하고 있었는데 한 동료가 아무렇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에도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결혼했으니까 오히려 더 편한 거 아니야?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 사람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서로 티 안 나게 만나면 되잖아.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게 농담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판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자연스러운 일이 된 건가? 그 사람은 제 침묵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 있는 표정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몇몇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선을 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걸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게 점점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그 말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단호하게 선을 긋고 끝냈을 일들이 이제는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말들, 그 상황들, 그 표정들까지도요. 다들 그렇게 살아.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 계속 귀에 남았습니다. 처음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절대 그 선을 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했습니다. 한번 균열이 생기니까 그 틈으로 생각들이 계속 스며들었습니다. 정말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가? 다들 저렇게 쉽게 넘기고 사는 건가?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스스로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문득 아무 이유 없이 그 상황들을 다시 떠올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 그 거리감, 그 눈빛, 지워버려야 할 기억인데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 왜 이걸 다시 생각하고 있지? 그건 분명 잘못된 방향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데도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의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에 돌아와 아무렇지 않게 아내와 아이 옆에 누워있는 제 모습이 갑자기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 걸까? 그 질문이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가장 마주하기 두려운 존재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강하게 끌렸습니다. 망설일 틈도 없이 가까워졌고 결국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빠르다고 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고. 아내는 흔히 말하는 테토녀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솔직하고 직설적이고 감정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복잡하게 밀고 당길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말이 줄어들었고 웃는 일도 적어졌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아이에게 쏟아붓다 보니 저와 마주 앉아 이야기할 시간조차 줄어들었습니다. 저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힘들다는 걸, 지쳐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말을 아꼈습니다. 괜히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이에 생긴 틈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도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게 됐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밖에서는 계속해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고 집 안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느낌. 그 사이에 서 있는 제가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여전히 저를 믿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숨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걸 알게 된다면 아내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위치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라는 걸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 자신을 계속 의심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전부 상대의 문제인 걸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 가볍게 말하는 사람들, 아무렇지 않게 접근하는 사람들, 저는 그저 그 상황에 휘말린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보이게 만든 건 아닐까? 제가 웃으며 넘겼던 순간들, 애매하게 받아쳤던 말들, 확실하게 끊지 못했던 태도들, 그 모든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저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을 흐리게 만든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제 태도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사람은 거절을 세게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건 어쩌면 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이상하게도 책임감 같은 게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예전처럼 웃으며 넘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밀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계속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언젠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 상황을 반드시 끝내야겠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이건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선을 긋지 않으면 누군가는 계속 그 선을 넘을 거라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오는 연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애매한 말에는 웃으며 넘기지 않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 결혼했습니다. 이런 연락은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상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기분 나쁜 티를 냈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과한 건가? 하지만 그때마다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믿고 있는 아내,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있는 아이, 그 두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선을 지킨다는 건 상대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라는 걸요. 그 이후로 제 주변은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불편했던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됐고 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밤에 휴대폰을 내려놓을 때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결과였습니다.